자, 계속해서 이제 소방관계 법규 해설 강의 이제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방관계 법규 역시 올해 상반기보다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이제 별표 기준이라든가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이제 별표가 출제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좀 쉽게 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구성은 거의 균등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법이 4개인데 입법인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6문제 나오고 공사업법이 4문제 나오는 거 빠져놓고는 나머지는 다 5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등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서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가서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시행 영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었죠.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평상시에도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소방학 할 때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특수이나물 얘기 나왔죠. 이화탄소 디에틸에틸을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발화점이 얼마? 100도씨 이하. 숫자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인하점이 영하 20도씨 이하. B점이 40도씨 이하. 이렇게 해서 발백인이 비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석이류 가서 보면 아세톤 휘발유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고, 인하점이 70도씨 미만이 아니라 얼마죠? 21도씨 미만이죠. 그죠? 21도씨 미만입니다. 이석유류가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이겠죠. 오케이. 자, 삼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다음에 인하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 그 다음에 동식물류 같은 경우에 인하점이 250도씨 미만.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바로 답이 나왔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인하점에 숫자가 틀렸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예방규정 작성해야 할 제조소 등으로 옳지 않은 것, 이름도 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안기법 생각납니까? 10제, 그죠? 10취, 그죠? 100외, 150내, 그죠? 200외탱, 암탱이송, 이건 소방학 할 때, 관계복귀 할 때 다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10배 이상의 제조소, 10배 이상의 일반 취급소,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200배 이상의 옥외 탱커 저장소, 안반 탱커 저장소, 이송 취급소의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옥외 저장소인데, 그죠? 50배 이상이라고 적었죠. 100배 이상해야 되는데 50배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클래식하게 출제가 계속해서 되었고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가시면, 그죠? 운송 책임자를 감독 지원받아야 할 운송해야 할 위험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이것도 이제 클래식한 내용이죠. 그죠? 딱 2가지 물질.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그리고 알킬리튬이나 알킬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그죠?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할 위험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실 거고, 이거 하나 확인하고 갈까요? 운송 책임자가 누가 될 수 있었죠? 그죠? 위험물 자격자,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받았고, 그죠? 안전교육을 받았고 경력이 2년 있는 사람이 운송 책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원래 사실은 기억을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명령권자 하나 기억을 꼭 해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 3명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일단 청장, 본부장, 서장님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들 충분히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더하고 덜할 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자, 5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클래식한 내용이죠. 그죠? 소방학에 나와서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자체 소방대 둬야 할 대원 수, 그리고 자동차 수 물어봤죠. 기본적으로 12만 배 미만이면, 12만 배 미만이면, 그 다음에 12만 배 이상이고 24만 배 미만이고, 24만 배 이상이고 48만 배 미만이고, 48만 배 이상인 거 이렇게 나눠놓고 12만 배 이상 미만이면 자동차 1대, 이거는 2대, 이건 3대, 이건 4대 이런 내용이었죠. 그죠?
차 하나당 사람이 5명 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명, 자체 대원수는 2대면 10명, 3대면 15명, 4대면 20명의 자체 소방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했었고, 이런 자체 소방대를 둬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죠? 사료이용물의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이고, 그죠? 제조소 일반 취급소에 두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그죠? 4번이 되겠죠. 3명에 15명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대에 15명이겠죠. 그죠? 세대에 15명.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자, 6번 가서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로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가서 보시면 바로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자, 노유자 시설이나 수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얼마였죠? 다 알고 계시죠? 연면적이 200이었죠. 그죠? 200이었습니다. 연면적 100짜리는 얼마였죠? 그죠? 누구였죠? 학교였죠. 학교가 100이라고 했던 거 기억이 좀 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이라든가, 그죠? 정신 의료기관 같은 경우엔 연면적 300이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무창청 지하청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150, 공연장은 100이라는 거 충분히 확인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차고 같은 경우에 바닥 면적 200, 자동차 대수로 물어보면 20대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 부분 보지 말라고 얘기했죠. 객관식상 분명히 이게 하나 나오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런 내용이었죠. 자, 7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클래식한 거죠. 간단합니다. 그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할 뭐죠? 소방시설은 딱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죠?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딱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답은 기억 리얼.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더하고 덜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8번. 그죠? 요것도 더하고 덜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죠? 분말 소화기가 있었다고.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분말 소화기겠죠. 그죠? 내용 연수가 몇 년이냐고 물어봤죠. 딱 10년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되겠죠. 10년이라는 거. 그래서 내용 연수라는 건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이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는 건 분말 소화기.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진 설계에 해야 할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네요. 내진 설계를 해야 할 소방시설. 오케이. 우스갯소리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그죠? 우리나라가 내진 설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뇌물을 많이 받아먹어서 그렇다라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물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암기법을 따두라고 그랬죠. 딱 내진 설계해야 될 건 딱 3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뇌물수. 그래서 옥내, 물분무 등, 스프링클러 이렇게 뇌물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딱 봐도 답은 4번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하고 덜할 내용도 없죠. 그죠? 내진 설계를 해야 할 소방시설 3가지. 그 대상은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특별조사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이것도 원래 클래식하게 중요하게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자, 가서 보시면 특별조사할 때 관계인한테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라는 내용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고, 자, 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이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시겠죠. 그죠? 근데 예외가 있었죠. 2가지 예외가 있었죠. 어떤 경우였죠. 그죠?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긴급한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것도 생각이 나셨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치 명령을 의한 손실을 보상할 경우 시가, 즉 시장 가격으로 보상을 하겠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을 누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벌칙 규정이 이게 올해 그 상반기 때 6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죠. 얼마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300만 원이었는데 벌금이 올해 바뀌었어. 그죠? 자, 그걸 물어봤죠. 이걸 잘 몰랐다 하더라도 나머지 3가지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바뀐 내용 한번 봐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가서 보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 구분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이건 좀 잘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저희도 이제 준비를 했던 내용이었죠. 그죠?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가서 보시면 관람석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이라고 했다고. 그죠? 일단 뭔지 모르지만 바닥 면적,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엄청 많아. 그럼 그거 뭐가 될 거야? 운동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관람하는 관람장이 더 가깝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보통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보다 관람석이 작다면 운동시설로 분류한다라고 했던 내용도 기억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은 어린이회관이다. 잘 안 받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답은 일단 2번인데 나머지가 너무 완벽하게 틀립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는 언제라 그랬죠?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학원이 교육연구시설이고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나 정비학원 같은 경우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식물원,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이 된다라고 굉장히 클래식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무조건 답은 2번이 되겠다. 2번을 잘 보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수업에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고 이것도 한번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나머지 부분은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가서 보겠습니다. 화재 경기지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클래식하게 중요하게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자, 가서 보시면 자, 화재 경기지구를 누가 지정할 거냐라는 내용이죠. 그죠?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그죠? 근데 본부장 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죠? 시도지사다. 답은 바로 1번이 나올 것 같고, 나머지 부분 대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라고 했던 것들은 뭐였죠? 그렇죠. 밀집이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해 두라 그랬죠. 그죠? 목공창이 위험, 이런 것들 기억나십니까? 목공창이 위험해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좀 드렸던 내용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조 건물, 그 다음에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는 밀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에 밀집 들어가 있고요. 공장 창고에 어디에 밀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고, 그죠? 나머지는 그죠?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밀집이 안 들어가도 맞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옳지 않은 것 1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 가서 보시면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들어온 내용이죠. 그죠? 한번 늘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문제 풀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죠. 손실보상이 묶여져서 나오면서 손실보상 대상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손실보상할 그 대상 가서 보시면 손실보상 대상 안기법이 긴 종강생 기억을 좀 한번 해두라 그랬죠. 긴 종강생. 그래서 긴급조치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소방활동 종사명령, 그 다음에 강제처분, 그 다음에 생활안전활동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고, 이 강제처분 내용 중에서 어떤 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 1항에 대한 강제처분에 손실보상은 없다. 2항과 3항에 관한 내용만 있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특히 사망 중에서 이 사망 내용이 뭐였죠? 그죠? 소방활동을 하는데 자동차를 소방활동을 해서 출동하는 과정에서, 그죠? 어떻게, 자동차라든가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게 불법 차량이라든가 불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이 조금 나셔야 되겠죠. 일단 생활안전활동 맞다라고 보시고, 밑에 있는 부분이 2번 부분이 긴급조치에 관한 부분이죠. 확인하시고, 3번에 있는 내용이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죠? 일단 이게 강제처분의 사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포인트가 뭐였죠? 불법 주차 차량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우리가 그냥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하거나 처분했을 때는 손실보상에 들어가는데 이게 불법 주차 차량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14번 가서 보겠습니다. 소방 지원 활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보통 소방 지원 활동하고 생활안전 활동하고 구분해 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가서 보시면 위해 동물 그리고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 활동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벌을 잡아주러 가고 뱀을 잡아주러 가고 그 다음에 뭐 멧돼지를 잡으러 가고 이런 것들은 소방 지원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전 활동에 해당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좀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다. 나머지 내용은 소방 지원 활동에 포함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번 가서 보겠습니다. 15번 가서 보시면 저수조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소방용수시설이 기억나십니까? 소방용수시설이 있고요. 이 소방용수시설 안에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이 있는데 이걸 묶어서 소방용수시설이고, 지금 물어본 건 소방용수시설 안에 있는 저수조를 어떻게 설치할 건가 라는 내용이었죠. 이것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 내용이었죠. 그죠? 자, 일단 바로 나왔죠. 답이 틀렸습니다. 그죠? 낙차가 10m 이하가 아니라 4.5m 이하가 될 것 같고, 수심이 0.5m 이상이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투입구 구경이 지름이 60cm거나 사각형인 경우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질문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건 상수도와 연결돼서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1번입니다.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가서 보시면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의 소방용수 표지에 관한 내용, 이것도 충분히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표지판을 세웠을 때 안에 이렇게 소화전이라고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 소화전이라는 이 글자는 무슨 색으로? 백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내측 바탕은 뭘로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적색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은 청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불을 물이 덮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물론 다 반사 도료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자는 백색. 그죠? 내측은 적색, 외측은 청색.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험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와 비교해서 지하에 설치됐을 때는 맨홀 뚜껑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맨홀 뚜껑이 지름이 648mm 이상의 맨홀 뚜껑의 지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주변에 황색 반사 도료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시죠? 그죠? 황색 반사 도료 몇 cm? 15cm의 폭으로 황색 반사 도료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그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오케이. 17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이거 되게 처음에 봤을 때 수업에서 잘 안 다룬 내용이 아닐까라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었으면 그냥 내용하고 상관없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방학 개론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죠? 자, 일단 시도지사가 기본적으로 등록 신청 및 접수 신청의 내용을,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시설업자 협회에게 위탁하고 있느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가서 보시면 그죠? 소방시설 업자가 등록을 할 때 원래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야 된다라고 법률에 적혀 있는데, 시행규칙에 가서 보시면 시설업자 협회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협회에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한번 해두고 7일 이내에 그 서류를 보내주고, 시도지사가 오케이 하면 협회를 경유해서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청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청장 부분이 어떻게 자격이나 학력, 경력 등의
업무를 시설업자 협회 또는 그 관련된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가 착공신고라든가 감리자 지정을 했을 때 착공신고할 때 그죠?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업자가 공사를 시작한다고 본부장 서장한테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본부장 서장은 시설업자 협회에게 7일 이내에 그 경력에 관한 부분들을 인정자에게 보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방청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소방청장이 시공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시설업자에게 시설업자 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뭐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4번에서 너무 완벽하게 틀렸죠. 그죠? 가서 보시면 실무교육이 있었습니다. 그죠? 청장은 이 실무교육을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에 위탁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대한소방공제 같은 경우는 소방학개론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죠? 소방공무원의 공제사업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부상이나 사망한 순직한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대한소방공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에서 실무교육을 담당할 수 없겠죠. 우리가 수업 중에도 얘기했었지만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답은 4번인 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점이 굉장히 많은 걸 봤을 때 여러분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8번 가서 보시면 착공신고 대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이것도 참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고 나서 질문을 참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건물을 신축하느냐 정축하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소방시설을 신설할 거냐 그 다음에 정설할 거냐 정비할 거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꼭 해두라 그랬죠. 그래서 소방시설을 신설할 때 착공신고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증설할 때 착공신고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정비할 때 착공신고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신설할 때 착공신고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 많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외로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2, 5, 1 이렇게 해서 소화 설비에 2개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소화 기구하고 자동 소화 장치가 신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보 설비에 5가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었죠? 그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하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도 있었고, 누전 경보기도 있었고, 가스 누설 탐지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합 감시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 5가지가 착공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 자체가 착공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8가지 조금 기억을 해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8가지는 신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라고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정설 대상에서는 일단 신설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은 정설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 8가지는 신설도 안 되고 정설도 안 된다. 라고 했고, 신설 대상은 되지만 정설 대상이 안 되는 게 그죠? 경방 용무라고 기억을 조금 한번 해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소화 용수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신설 대상인 되지만 정설 대상인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억을 좀 한번 해두라고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정비해야 될 건 소수동 기억나시죠? 그죠? 소화펌프, 수신반, 동력 감시, 제어반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이 나셔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기출상에서 이게 조금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자, 이 부분 좀 듬성듬성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일단 출제가 되었죠. 그럼 가서 보시면 비상경보 설비 나와 있죠. 정설은 안 되지만 뭔 된다고 얘기했죠? 신설은 되겠죠. 맞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아예 대상에 안 된다라고 계속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답은 2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같은 경우에 정설, 신설 정설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될 것이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정설, 신설 정설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9번 가서 보시면 감리 결과 보고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딱 3명이 있다 그랬죠. 기억을 조금 해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의 도급인,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기본적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되겠죠. 보통 마친 다음에 7일 이내에 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본부장 서장에게 뭐 해야 되죠? 감리 결과 보고서를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보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는 아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0번 가서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업의 영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강조를 했던 내용이죠. 그죠? 시설업에는 소방시설 설계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공사 감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방염 처리업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4가지 업종을 묶어서 소방시설업이라고 했고, 소방시설 관리업은 아니다 라고 했던 것들 강조를 계속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게 공사 계획을 하고 설계 도면을 만든다고 나와 있죠. 설계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신설, 정설, 개설, 이전, 정비한다 그랬으니까 공사업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영업, 이게 소방시설 관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관리업은 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방염 처리업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이건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 충분히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들을 하면 충분히 다 100점은 나올 수 있게 문제는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 한두 문제 좀 출제가 되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시험은 뭐 저희가 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건 다 출제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는 고득점이 다 여러분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